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저번 시간까지 펜듈럼을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 제4장 균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균형.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트랜서핑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삶에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을까? 염려함 없이 보살피라. 잉여 포텐셜, 잠재 에너지. 자연 속의 모든 것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기압이 하강하면 바람이 불어와 다시 균형이 회복된다. 온도의 차이는 열 교환에 의해 보상된다. 에너지의 잉여 포텐셜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불균형을 제거하려는 균형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떠올리기조차 않는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균형의 법칙이 작용하는가? 이 물음에는 답이 없다. 무릇 법칙은 어떤 이치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명백한 사실만을 천명할 뿐이다. 자연의 모든 법칙은 2차적인 것이어서 균형의 법칙으로부터 파생한 것이다. 균형의 법칙이 최초의 법칙이다.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보인다. 그러므로 자연의 균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균형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형상에 익숙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꼭 그렇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다만 균형의 법칙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세상이 형체 없는 젤리처럼 변할까? 아니면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기로 화할까? 그러나 그런 세상은 이상하다는 것이 균형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균형의 법칙을 그저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우리를 둘러싼 우주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감탄하면서 경이롭게 바라볼 뿐이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지는 짐작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는 행운과 불운을 번갈아 겪는 삶에 그리고 성공에는 실패가 뒤따른다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이것은 모두 균형의 법칙이 실현된 것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닌가? 절대적인 균형이란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이지만 절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지금껏 절대적 균형 상태를 관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와 요동으로 충만하다. 낮과 밤, 밀물과 썰물, 환생과 죽음 등등. 심지어는 진공 속에서도 기본 입자들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 세상은 전체가 펜듈럼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떤 펜듈럼은 강하게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것은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펜듈럼은 이웃한 펜듈럼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또 그것들에게 자극을 준다. 이 복잡한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의 법칙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균형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다.
당신 자신도 일종의 펜듈럼이다. 어느 날 당신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한쪽으로 흔들리기로 마음먹으면 당신은 이웃던 펜듈럼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불쾌감과 소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거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그것은 생각 뒤에 행동이 뒤따른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알다시피 생각은 에너지를 방사한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모든 것은 에너지에 기반해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의 생각이 갖는 에너지는 너무나 미약해서 주변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만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에너지 차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측해 보려고 애쓰지는 말기로 하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단순화된 균형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즉, 잉여 에너지 포텐셜이 나타나면 균형력이 일어나서 이 포텐셜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때 상염 에너지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자. 한 상황에서는 당신은 자기 방의 방바닥에 서 있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당신은 어느 절벽 끝에 서 있다. 첫째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둘째 경우에는 실제 상황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해진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에너지 차원에서는 사람이 단순히 서 있다는 사실은 첫째와 둘째의 경우 양쪽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절벽 끝에 서 있으면 두려움이 일어나 당신 내부의 긴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장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균형력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그 힘의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 즉, 한편에서는 수수께끼의 힘이 당신을 절벽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어떤 다른 힘이 당신을 절벽 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려움에 의한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균형력은 당신을 절벽 끝에서 멀어지도록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당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그 상황을 끝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절벽 끝에 서 있는 동안 느끼는 것은 이 균형력의 작용인 것이다. 에너지 차원에서는 모든 물질적 대상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단지 우리가 그것들의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좋음, 나쁨, 행복함, 슬픔, 매력적임, 혐오스러움, 선함, 악함, 쉬움, 어려움 등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 그 자체는 에너지장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이 안락 의자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고 하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안전하지만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평가가 당신과는 무관하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그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균형은 어떤 식으로도 깨지지 않는다. 어떤 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와 중요성이 부여될 경우에만 잉여 포텐셜이 일어난다. 중대한 의미를 부여받은 어떤 평가가 현실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을 때는
잉여 포텐셜의 양이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할 때는 그것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존경의 대상은 언제나 좋은 점만 차고 넘치는 반면 증오의 대상은 항상 결점투성이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은 언제나 공포를 주는 속성들로 가득하다. 사념 에너지는 애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속성을 인위적으로 지어내려고 한다는 점이 것이 밝혀진다. 그럴 때 잉여 포텐셜이 생겨나고 그것이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릇된 평가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생길 수 있다. 하나는 대상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가의 오류 그 자체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주목하라. 그릇되고 왜곡된 평가는 그것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에만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당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대상과 상황만이 당신의 평가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잉여 포텐셜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때로는 방심할 수 없이 위험한 역할을 한다. 이 포텐셜을 제거하려는 균형력의 작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위험한 것은 그것이 종종 사람들의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있다. 게다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수께끼에 사악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머피의 법칙 같은 것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왜 항상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는가를 논했을 때 건드렸던 문제다. 다음 예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늘 우리를 피해 달아나는 이유를 알아보자. 1에다 자신을 완전히 투신하면 뛰어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 1에 완전히 빠져든다는 것은 양팔 저울의 한쪽에 그 1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그 나머지 모든 세상을 올려놓고 달아보겠다는 뜻이다. 균형은 깨지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능력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면 그때는 물론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아야만 한다. 당신이 늘 기진해서 일이 악몽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일의 고삐를 늦추거나 아니면 직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지나친 노력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 일 외에도 당신이 가치를 두는 것들은 많이 있다. 집, 가족, 오락, 여가 시간 등등. 직장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한다면 당신은 아주 강력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의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균형력이 발현하여 그 잉여 포텐셜을 처리할 것이다. 그 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은 병이 난다. 그렇게 되면 나을 때까지 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당신은 짐이 되어버린 일을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마음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자, 일어나야지. 어서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지만 영혼, 잠재의식은 의아해야 한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일까?
온갖 고통을 참고 겪어내려고?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야? 마침내 당신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게 되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것은 악마의 꼬리를 잡아당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무모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당신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당신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를 지나면 당신이 자신의 일에 부여하는 중요성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그 일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더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문제를 겪는 것이 당신에게는 그저 정상적인 일로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이 일의 당연한 과정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성의 발판을 낮추면 문제를 훨씬 덜 겪으리라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 외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휴식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하는 법도 모른다. 일하는 시간 동안은 자신을 빌려주라. 일에게 당신의 머리와 손을 내어주라. 그러나 가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일의 펜듈럼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고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직장에서도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자신을 빌려주는 동안에는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라.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당신이 해이하다고 비난받을 빌미를 준다. 흠잡을 데 없는 경지는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 자신을 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집착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시콜콜한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요구된 모든 일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주변을 보면 당신과는 달리 일에 완전히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당신이 자신을 그저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당신이 그들처럼 지독히 열심히 일하지는 않으면서도 많은 일을 해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부지런한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라이벌이 실수를 저지르는 현장을 포착할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 당신이 실수를 하면 그들은 그 즉시 당신을 공격해올 것이다. 당신이 저지르는 실수는 사소한 것일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그 실수를 지적할 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출근 시간에 늦는다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경우 같은 것이다. 당신이 일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면 그들도 당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당신이 일에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빌려줄 때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수행해야 한다. 이때 당신 내면의 관찰자인 지켜보는 자가 당신을 돕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또다시 게임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당신 내면에 지켜보는 자는 결코 분리된 인격 따위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단순히 알아차리고 있다. 이 지켜보는 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잉여 포텐셜을 막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기를 피해야 한다면
자신의 일에 가슴과 영혼을 바치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냐에 달려있다. 일에 완전히 투신하라는 말은 오직 그 일이 당신의 목표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당신의 목표라는 말과 그런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자. 당신의 일이 곧 당신의 목표인 경우, 그 일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터널처럼 작용한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런 일은 신명을 불어넣어주고 기쁨과 영감과 만족감을 준다. 당신이 자신의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보기 드물게 행복한 영혼들 중 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말은 공부에도 완벽하게 적용된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다른 상황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균형력의 작용이 가져오는 결과들도 살펴볼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와 함께 잉여 포텐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잉여 포텐셜, 산염 에너지의 중요성이 너무 커졌을 때 그 나의 생각의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잉여 포텐셜이 커지고 잉여 포텐셜이 커지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 잉여 포텐셜을 없애려는 균형력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균형, 이 제4장 균형 파트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함께 읽을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